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 TV 박정무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개 아토피를 관련 돼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동종요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개 아토피 증상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가려움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종요법이란 대체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몸에 알러젠이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히스타민이 비롯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화학물질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유발되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이 과정을 스테로이드나 다양한 약물을 위해서 차단합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차단하는 것은 증상 자체가 안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증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은 아닙니다. 이 서양의학과 또 다른 시각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하나의 증상을 좀 더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올로 보이기도 하고 또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증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의 패러다임인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증상이 달리 보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 개 아토피 증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은 가려움증, 소양감,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약물로 그걸 억제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몸의 증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증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동종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개 아토피의 원인 중 하나로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정신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도구로서 배치플라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치플라워를 만든 에드워드 배치 박사 또한 동종요법을 공부했고 그 동종요법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 배치플라워를 만들었다고 그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종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종요법은 이 사진에 보이는 사무엘 하네만이라는 독일 의사가 개발한 보안요법입니다. 하네만이 처음 진료를 하던 당시에 현대의학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방법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혈을 하기도 했는데 임산부들이 빈혈 상태가 날 때까지 사혈을 하기도 하였고, 또 몸에 독소를 갖다 배출해야 된다고 비소나 그런 중금속 또한 투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네만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번역 작업을 하던 중에 어떤 의사가 쓴 의학서에 당시 유럽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것이 요 기나나무입니다. 이 기나나무에는 키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말라리아를 연구한 그 논문에는 기나나무를 먹어봤더니 말라리아 증상, 부들부들 떨리고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하네만은 혹시 증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병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몸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이라는 것은 그 증상을 더욱더 촉진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네만은 기나나무를 비롯해서 당시 약효가 확실하게 증명된 어떤 약물들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우 그 약물이 치료했던 병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네만은 이것을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동종요법의 유사성의 법칙은 건강한 사람에게 어떠한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은 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에서 질병과 그리고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동종요법은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범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미생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특정한 환자만이 감수성이 있으며 환자의 생체력, 바이탈 포스를 강화시킴으로써 그 감수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인 생명력이 있고 이 생명력은 생기 있는 신체와 조화를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란 이 신체, 마음, 영혼이 균형이 잡혀있는 그 상태입니다. 동종요법이 하는 것은 질병을 몸에서 몰아내려는 이 자연 치유력, 생명력, 그 힘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생명력을 도와줌으로써 생명 스스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증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동종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권력이 현대의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완요법 그리고 대체요법들이 배제되어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완요법들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종요법입니다. 이 동종요법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공부를 해보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동종요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의학도 공부하고 또 동종요법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종요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외워야 하는 것들도 많고 그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기본적인 관심은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 그래서 생명윤리학 박사까지 취득하였고 저의 관심은 그쪽 방향이 더 크기 때문에 동종요법을 깊이까지 공부할 수 없어서 동종요법 진료는 그냥 일상적인 거 정도만 하고 깊은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종요법을 아토피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는데 동종요법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근원적인 문제 개선하고 또 디톡스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은 동종요법을 아토피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종요법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아토피라는 질병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는 만성적으로 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